여기 이게 다 뭐예요? 신혼 첫날 밤 수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며 숨을 삼켰다. 남편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땅 문서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이 12장은 전부 내 거야. 저요? 제가 왜요? 문 밖에서 갑자기 시아버지의 굳은 목소리가 들린다. 그 말 지금 할 필요 없다. 하지만 이미 문은 잠겨 있었다. 준서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내가 알면 모든 게 뒤집힐 거야. 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그리고 너를. 그 순간 수지는 남편의 말보다 문 아래 틈으로 떨어진 한 장의 낡은 사진을 먼저 발견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수진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한다. 첫날 밤 문을 잠근 이후 12장 땅 문서의 진짜 주인, 시아버지가 감추려던 비밀. 이제부터 진실이 열린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입니다. 동네 마트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김수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척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텅 빈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벌써 15년째 반복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요. 수지는 진열대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38배 나이, 마트 계산원으로 살아온 세월이 손등의 주름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젊음이란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병환으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수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공사장 식당에서 밥을 퍼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날랐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수지는 채권자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제발 시간만 주세요. 그때마다 채권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내 아버지 빚을 내가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남긴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못 남겨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착하게만 살아라. 남한테 해끼치지 말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수진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일찍 왔네요. 동료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아, 맞다. 수진 씨 이번 주말에 결혼하잖아요. 정말 축하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동료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시아버지가 버스 청소부시라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집안에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게다가 수진 씨도 형편이. 말끝을 흐리는 동료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직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시아버님도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도 시댁에서 수진 씨를 안 좋게 본다는 소문도 있던데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을 어떻게 보는지 말입니다. 흙수저 며느리가 버스 청소부 집안에 시집 간다는 소문이 벌써 동네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도 수진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중매로 만난 박준서라는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준서는 말수가 적고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버스회사 정비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수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화려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믿음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나도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게 전부죠. 하지만 수진 씨가 힘들 때 옆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서의 말은 수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평생 혼자 버티며 살아온 수진에게 누군가 옆에 있어주겠다는 말은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댁 친척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 빚쟁이 딸이 감히? 날선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서는 그때마다 수진을 감싸주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인 박태식 어르신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70이 넘은 태식은 수진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투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거라. 그때 태식의 눈빛을 수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환영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인사드려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들어왔구나. 태식은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말수가 적으세요. 오해하지 마요. 하지만 수진은 알았습니다. 그건 말수가 적은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마트 휴게실에서 수진은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직접 싼 김밥 2줄이 전부였지만 수진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준서에게서 온 문자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주말 결혼식 준비 다 했어? 걱정 말고 편하게 있어. 내가 다 챙길게. 우리 꼭 행복하자. 수진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는 말은 서툴렀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준서가 있어 수진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후 가져갈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 짐도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쓰던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수진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어머니도 수진처럼 가난했지만 늘 웃으며 살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결혼해요. 저도 엄마처럼 착하게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수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수진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새로운 삶 속에 어떤 비밀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수진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8 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수진이가 이렇게 예쁜 옷 입고 결혼해요. 수진은 가슴속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웃는 얼굴로 있고 싶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준서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색하게 턱시도를 입은 준서의 모습이 수진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은 곧 준서 옆에 서 있는 시아버지 박태식에게로 향했습니다. 70이 넘은 태식은 낡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옷깃이 약간 해진 정장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평생 버스를 청소하며 살아온 사람의 손때가 묻은 옷이었습니다. 태식은 수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은 다가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태식은 한참을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거라. 우리 집으로 들어오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투박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저렇게 떨고 있는 걸까? 단순히 며느리를 맞이하는 긴장감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준서가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긴장하셨나 봐요. 원래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식은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 쪽에서는 마트 동료 몇 명이 전부였고 준서 쪽도 친척 몇 명과 회사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가족이 생긴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수진과 준서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진이 살던 원룸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이제 여기가 수진 씨 집이에요. 준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태식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방으로 들어가 있을게요. 준서가 말하자 태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과 준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새 이불과 옷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방 안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 함께 사는 공간인데요.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문을 잠갔습니다. 수진아, 오늘 내가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인데요?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요? 준서는 침대 밑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노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대답 대신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1장, 2장, 3장, 12장의 서류가 바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토지 등기권리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준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뭐예요? 말 좀 해봐요. 이건 원래 내 거야. 수진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을까? 내 거라니. 무슨 소리일까? 무슨 말이에요? 제 거라니요? 이 땅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명의로 세웠을 뿐이에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서의 말이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땅이 12개나 된다고요? 그것도 내 거라고요? 누구에게 주려던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서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어머니 수진이 너한테.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라니. 준서가 어떻게 수진의 어머니를 알까? 수진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입니다.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야 해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시아버지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말해라.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식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다그쳤습니다. 태식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사람 내 엄마는 나한테 빚진 게 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빚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수진과 준서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대체? 첫날 밤부터 터져나온 비밀. 수진의 새로운 삶은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준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빚일까요? 그리고 왜 땅이 12개나 수진의 것이라는 걸까요?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혼잣말을 하는데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태식도 잠을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못 주무세요? 태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잠이 안 와서요. 태식은 수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말하기 싫은 게 아니야. 다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아야 해요. 제 엄마에 대한 일인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20년도 더 된 일이다.
내가 버스 청소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였어. 수지는 숨을 죽이고 태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지. 전쟁 고아로 자라서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막노동밖에 없었어. 버스 회사 청소 일자리를 얻었을 때 정말 감사했지.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 도시락을 내밀며 이것도 드세요라고 하더구나.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 어머니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버스회사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 매일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싸와서 나한테 줬지. 혼자 드시니까 맛이 없으시죠? 제가 만든 거 드세요라고 했어. 태식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어머니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줬지. 그렇게 몇 년을 알고 지냈어. 그럼 엄마가 아버님께 빚이 있다는 건?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빚진 건 나야. 내 어머니한테.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까는 어머니가 빚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을 했어. 우리 딸을 부탁한다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요? 그래. 내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한테 연락을 했어. 가보니까 정말 안 좋은 상태였지. 병원비도 없고 딸 하나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다고 했어.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 저한테 땅이 좀 있어요. 제가 힘들게 모은 건데 이걸 수진이한테 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주면 아버지가 다 빼앗아 갈 거예요. 제발 이걸 맡아주시고 수진이가 어른이 되면 그때 돌려주세요라고. 수진은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땅을 갖고 있었다니. 그것도 12개나 말입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하지 않고 남편 명의로 하신 거예요? 그렇다. 내 어머니가 당부했어. 너무 어릴 때 주면 안 돼요. 수진이가 철이 들고 바르게 자랐을 때 주세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돼요라고. 수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을 걱정했다는 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어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가 정말로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내 어머니가 그렇게 바랐으니까. 자격이요? 내 어머니는 말했어. 제 딸이 착하게 자라면 주세요. 만약 잘못된 길로 가면 차라리 주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봤어.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흙수저라고 무시하면서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 내가 정말로 내 어머니 딸인지 말이야. 수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았어요? 제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요?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다. 넌 내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 수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식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 사이에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에서 준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준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식은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진실을 다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가 어떻게 그 땅을 갖게 되었는지 아니?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모릅니다. 엄마는 늘 힘들게 사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시고 청소일도 하시고 땅을 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무도 몰래 10년 넘게 돈을 모았지.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땅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태식은 낡은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 동네 전체가 20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어. 아무도 관심 없는 땅이었지. 내 어머니는 그때 조금씩 땅을 샀어. 수지는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구역이 12곳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땅을 샀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어머니의 해안이었어. 이 동네가 언젠가 개발될 거라고 믿었던 거야. 모두가 비웃었지만 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 지역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 땅들이 지금은?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 필지당 최소 5억은 넘어. 12개면 계산해보거라.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60억이 넘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평생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아온 수진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그 땅을 팔지 않으셨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돌아가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내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어. 딸에게 남겨줄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자기 목숨보다 내 미래가 더 중요했던 거야.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문제가 있어.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 땅들 중 일부가 지금 재개발 보상 대상이야. 곧 보상금이 나올 건데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복잡해졌어. 태식이 설명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를 준서한테 넘겼어. 내가 미성년자였고 내 아버지한테 빼앗길까봐 그랬던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명의를 다시 수진이 내 이름으로 바꿔야 해.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지. 하지만 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명예 이전하려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나올 거야. 수십억대 재산을 옮기는 건데 세금만 해도. 수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지만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태식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중요한 건 이 땅이 내 거라는 사실이야. 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은 거니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시댁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땅 이야기는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알면 문제가 복잡해질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태식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그에 맞게 살아야지.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투박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태식의 방식이라는 걸 말입니다.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수진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네, 아버님. 조심하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준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그러세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태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애는 겉보기와 달라. 강해 보이지만 약하고 약해 보이지만 강해. 그래서 걱정되는 거야. 수진은 태식의 눈빛을 봤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수진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말씀 이해해줘. 아버지는 사실 너한테 미안해하고 계셔. 알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근데 준서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그 땅을 받아도. 준서는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원래 내 거잖아. 내 어머니가 너한테 주려고 평생 모은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딸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땅을 모았던 어머니. 병원비가 없어도 그 땅을 지켜냈던 어머니.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정말. 수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채웠습니다. 기쁨과 슬픔, 감사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땅을 둘러싼 더 큰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시댁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태식과 준서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트 일도 계속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은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버스 회사에 출근했고 준서도 정비소에 나가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수진은 구석구석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닫혀 있던 방이었습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라도 해드려야지. 방 안은 단출했습니다. 낡은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은 걸레질을 하며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먼지를 닦는데 오래된 앨범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식이 보였습니다. 20대로 보이는 태식은 버스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 젊은 태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진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수진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태식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수진은 다른 사진들도 넘겨봤습니다. 태식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버스 앞에서, 식당 앞에서, 공원에서. 두 사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건 보지 말랬지.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태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버님, 저는 그냥 청소하다가. 태식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왜 봤어?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왜 이렇게 많은 사진으로 찍으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관계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태식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관계라니 그냥 친구였어. 친구요? 사진을 이렇게까지 간직하는 게 친구예요? 수진은 다그쳤습니다. 태식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난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 전쟁 고아로 혼자 살던 나한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지. 수지는 태식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좋아했어. 아니, 사랑했어. 하지만 고백하지 못했지. 나같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 엄마에게 마음을 전하겠어.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내 엄마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 내 아버지를 말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했어. 내 엄마한테 잘해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나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왜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태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을 때 내 엄마가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하지만 나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됐어. 그때 정말 미안했어.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병에 걸렸을 때 태식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병원비도 없던 내 엄마가 마지막 순간 나한테 전화했어. 병원에 갔더니 정말 안 좋은 상태였지. 태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우리 애는 제발 살려달라고. 수진이만은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수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약속했어. 수진이를 꼭 지켜보겠다고. 잘 자라는지 지켜보고 어른이 되면 땅을 돌려주겠다고. 태식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난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어. 내 엄마를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수지는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켜본 거야. 멀리서라도 내가 잘 자라는지 착한 사람이 되는지 말이야. 그런데 왜 저를 시험하셨어요? 모질게 대하시면서요? 태식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알고 싶었어.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자랐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말이야. 수진은 분했습니다. 전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을 걸고 살아왔어요. 아버님의 시험 같은 거 받으려고 산 게 아니라고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준 게 너무 고마웠어. 내 엄마가 그렇게 바랐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의 첫사랑, 수진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지켜지지 못한 약속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식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고백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봤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시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수진의 아버지는 도박꾼이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태식은 가난했지만 성실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태식을 선택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수진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수진은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수진 씨, 잠이 안 와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잠이 안 와서요. 준서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사진을 봤다고. 네. 엄마랑 아버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수진이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걸요. 수진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결혼하신 거예요? 아버님 때문에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엔 아버지가 중매를 권했던 건 맞아요. 이 여자를 꼭 만나봐라고 하셨죠. 하지만 수진이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직접 결정한 거예요. 왜요? 제가 뭐가 좋아서요? 수진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준서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착했어요. 힘든 삶을 살았으면서도 남을 탓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죠.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이용당한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땅 때문에. 준서는 수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진이는 누구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수진이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수진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작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남긴 게 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땅이 12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왜 병원비도 없으면서 그 땅을 안 파셨어요? 치료받으셨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잖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제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엄마가 저한테 남긴 사랑 제대로 받을게요. 그리고 엄마가 바라셨던 대로 착하게 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태식과 준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아버님, 저 결정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뭘 결정했니? 태식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똑바로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들 제가 받을게요. 엄마가 저한테 남긴 거니까요. 태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땅들 중 일부를 팔아서 공공 요양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처럼 병원비 없어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태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땅인데 저만 잘 살자고 가지고 있을 순 없어요. 엄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고 싶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준서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함께 만들어봐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수진이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시험했다는 거,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의 부탁을 지키려 했으니까요. 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보거라. 엄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아버님이 알고 계신 엄마 이야기요. 저는 엄마에 대해 너무 모르거든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 들려주마. 내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식은 수진의 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 들려줬습니다. 수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과 준서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땅 명의를 수진 이름으로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식도 함께 했습니다. 명예 이전하시려면 증여세가 상당할 겁니다. 땅 가치가 60억 정도 되니까 세금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예요. 법무사의 말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1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 보상금이 곧 나올 예정이니 그걸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땅 일부를 먼저 처분해서 세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보상금은 언제쯤 나오나요? 다음 달쯤 될 겁니다. 구청에서 확정 통보가 왔거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금 나오면 그걸로 세금 내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명예 이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수지는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땅 3개 정도를 팔아서 요양시설을 짓고 싶어요. 병원비 없어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으로요. 법무사는 감탄했습니다. 참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 가진 분이 드문데. 사무실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점심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겠니? 땅 3개면 20억은 넘는데.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저한테 남긴 게 이렇게 많은데 나눠 써야죠. 엄마도 그렇게 바라셨을 거예요. 준서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돕겠다고 했잖아.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그때 태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온 태식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척들이 알아버렸어. 땅 이야기를 말이야. 준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누가 봤나 보다.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알면 문제가 복잡해질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대여섯 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60억짜리 땅이 있다면서요? 큰아저씨 뻘 되는 사람이 다그쳤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수진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야. 그럼 준서 명의로 왜 되어 있었어요? 이거 세금 포탈 아닙니까? 다른 친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유산이라는 게 말이 돼요? 흙수저 집안에서 무슨 60억이 나와요? 또 다른 친척이 비웃었습니다. 수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우리도 한 집안 식구인데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나눠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건 수진이 어머니가 평생 모은 거예요.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그래도 한 집안 식구인데.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흙수저 집안에 60억이 말이 안 된다고요? 수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시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 나르시고 밤에는 청소 일하셨죠. 그렇게 10년 넘게 돈을 모아서 땅을 사셨어요. 친척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병원비도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땅을 팔면 살 수 있었는데도 안 파셨죠. 왜냐면 딸한테 남겨주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말이 안 된다고요? 흙수저 집안이라고요? 친척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나눠드릴 이유도 없고 나눠드릴 생각도 없어요. 수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대신 저는 이 땅 일부로 요양시설을 지을 겁니다. 제 엄마처럼 병원비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나이 드시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그때 오세요.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들 들었지? 이제 돌아가시오. 더 이상 할 말 없어.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투덜거렸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서가 다가와 안아줬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태식도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엄마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꼭 내 엄마 같았어.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면 돼. 태식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고 수진은 그 돈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드디어 12개의 땅 모두가 수진의 이름으로 정식 등기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 저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남기셨네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 있던 준서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수진이 거예요. 당당하게 받아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태식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내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구나.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엄마 대신 저를 지켜주셔서요. 아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착하게 자라줘서 내 엄마 마음을 이어받아줘서 말이야.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땅 3개를 팔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요양시설 재단을 만들 거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희망요양재단. 엄마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신 분들을 위해서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며칠 후 수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네 회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이 동네에서 힘들게 사셨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땅을 남겨주셨어요. 그 땅 일부를 팔아서 요양시설을 짓고 싶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곳으로요.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트 동료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흙수저라고 무시하던 사람들 얼굴 좀 봐요.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어. 딸을 정말 잘 키우셨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준서, 태식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등기부등본과 요양시설 설계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땅, 이제 제 이름으로 됐어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거 제가 잘 쓸게요. 태식도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리였습니다. 오래간만이야. 미안해. 이제야 약속을 지켰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정말 잘 컸어. 너를 닮아서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어. 이제 걱정 놓아도 돼. 준서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장모님, 수진이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세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식이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잠깐 여기 앉자.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 것을 내가 가져가라. 네. 그동안 내가 내 엄마 대신 지켜봤어. 하지만 이제 내가 어른이 됐어. 내 삶은 내가 꾸려가는 거야. 태식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땅도 내 거고 앞으로의 인생도 내 거야. 당당하게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무섭지 않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태식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잘해왔잖니. 앞으로도 잘할 거야. 준서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옆에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해나가요.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희망요양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마트 동료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수지는 현판 제막식 앞에 섰습니다. 현판에는 희망요양재단이라는 글자와 함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고 김영숙 여사를 기리며 수진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은 현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엄마가 남긴 사랑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됐어요. 태식이 다가와 함께 현판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가 가장 원하던 일이야. 아픈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개원식이 끝나고 수진은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깨끗한 병실, 따뜻한 식당, 넓은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요.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엄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으셨으면 해서 만든 거예요. 편하게 계세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준서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내다니. 태식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세 사람을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남겨주셔서요. 이제 저도 엄마처럼 남들에게 사랑 나눠주며 살 거예요. 수진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로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